실제로 저희 여기 오는 단골 손님한테 있었던 일인데 이분이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이제 제 얘기를 오해하시고 공부를 하나도 안 시키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독서만 하면 뭐가 될 줄 알고. 그러니까 초등 고학년 때 반짝반짝 빛나던 애들 중에 고등학교 가서 이게 이렇게 되는 친구들이 진짜 많아요. 다 스마트폰입니다. 제가 그걸 보고 야 스마트폰은 인류의 적이다. 그럼 스마트폰을 현실적으로 그럼 어떡하냐 이게 고민이신 거잖아요. 엄마 난 언제 스마트폰 사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네 인생에 스마트폰은 없어. 안녕하세요. 교육나침반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작가님을 뵙기 전에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AI가 이제 글까지 대신 다 써주는 시대인데 왜 우리가 다시 종이책으로 돌아가서 정독에 매달려야 될까? 그 질문에 대한 완벽한 답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작가님이실 것 같아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예, 저는 공부머리 독서법을 쓴 독서교육 전문가 최승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작가님이 얼마 전에 독서국가 선포식이 있었죠. 그러니까 국가적 차원에서 다시 독서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선포한 데는 굉장히 의미 있고 상징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독서국가 선포식 이제 갑자기 해서 네. 부모님들 많이 놀라셔가지고 맞아요. 저한테도 많이 여쭤보시고 또 저의 주변에 이제 학원 강사나 원장님들 또 뵈면은 네. 요즘에 많이들 물어본다 이런 예. 얘기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느끼기에는 이게 갑자기잖아요. 네. 근데 사실은 좀 필연적인 것이기도 한데 갑자기 독서국가 선포를 했어요. 네. 되게 다급함이 느껴지죠. 맞아. 이거 뭐 원래 교육 정책을 할 때는 로드맵부터 짜서 이제 우리 이렇게 갈 거예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선포를 해놓고 독서국가 추진위원회도 그날 발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선포를 해놓고 이제 이쪽으로 가봅시다. 네. 이런 좀 어떻게 보면은 전후가 바뀐 그만큼 다급했던 거죠. 이 다급함이 어디서 오는가를 보면 그 독서국가 선포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주로 이제 얘기하는 게 AI 시대에 네.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 불과 한 3, 4년 전에도 물론 이제 AI 막 알파고 나오고 하면서 네. AI가 이제 우리 직업을 다 없앨 것이다. 네. 이런 얘기들이 있었잖아요. 그때만 해도 그럴 것이다. 였는데 이제는 시작이 돼서 그렇게 됐어요. 지금 뭐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은 재작년부터 이제 대량 해고 계속 하고 있고 최근에 현대자동차에서도 아틀라스라고 피지컬 AI도 나오고 세무사회계사 뭐 법무 이런 쪽에서는 신입을 지금 안 뽑고 있다고 하잖아요. 신입들이 할 일을 AI가 다 대체하는 바람에 급속도로 스타트가 됐는데 이게 5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AI 네. 전문가들이 5년 뒤가 거의 특이점이 될 것이다. 이러면 이제 그 뒤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내버리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교육이 무의미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5년 뒤 세상이 어떻게 될 거냐. 이걸 아무도 모르는 상태에서 AI 전문가들도 그렇고 다 하는 얘기가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하고 물어보면 독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왜 독서를 얘기하냐 하면 사실은 되게 간단해요. AI를 누가 잘 활용하는가 네. 이제 핵심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교육 관점에서 생각할 수 있는 힘은 항상 1번이 독서였기 때문에 독서로 가야 된다는 거는 뭐 자명한 사실이고 국가에서는 기술 발전 속도 빠르다 보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일단 선포부터 하고 이쪽으로 빨리 전환해보자 시작이 된 거죠. 고학년 되면은 독서에서 이제 공부 이렇게 암기하고 학습하는 공부로 넘어가는 시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브레이크가 걸린 거죠. 지금 독서 국가에서 문해력을 고학년에도 계속해서 발전시켜주고 또 특히나 이제 작가님은 그 문해력이 폭발하는 시기가 이제 고학년에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어머님들의 고정관념을 좀 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정말 공부를 독서법 쓸 때부터 네. 사실 쓰기 전에 학원에 있을 때부터 제가 부모님들한테 설득하던 이야기인데 그때는 이제 중학교 1학년 자유학년제가 없었고 초등학생도 다 중간기말고사 네. 있었고 중간기말고사 성적이 좋으면 초등학교 때 부모님들이 아이가 중학교 가서 좋은 성적을 낼 거라고 생각하고 그때 이미 외고라든가 과학고라든가 이런 계획 세우신단 말이에요. 근데 문해력 평가를 해보면 똑같이 성적이 높더라도 문해력이 낮은 친구가 있고 높은 친구가 있잖아요. 그러면 제가 부모님들한테 얘기를 해요. 얘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중학교를 하면 성적 떨어진다.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든 책을 좀 더 읽혀서 문해력부터 끌어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드리면 이 귀에 안 들어와요. 그럴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지금 공부할 거 너무 많고 우리 애가 목표로 하는 외고나 과학고로 가려면 지금부터 좀 땡겨서 해야 되고 근데 올라가면 떨어지거든요. 올라가면 문해력 순서대로 떨어져요 거의. 이게 독서력하고 반드시 비례하는 건 아닙니다. 아이의 사고 패턴이나 사고 습관 이런 거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학습 방법하고도 연관이 좀 있습니다. 이런 여러 요소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문해력이 낮으면 무조건 성적이 떨어져요.
물론 이제 중학교는 문해력이 높은 아이가 있고 중간이 네네. 있고 낮은 친구가 있잖아요. 중간인 친구가 상위권이 되는 경우는 종종 있어요. 이거는 한 10명 중에 한두 명? 뭘로 유지하냐면 학습량으로. 중간고사 시험 기간을 한 달 반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막 새벽 1시까지 공부해요. 이런 식으로 해서 성적을 유지를 하는데 이거는 고등학교 가면 유지가 안 돼요. 중학교 공부를 한 달 반 동안 새벽 1시까지 해야 된다는 거는 네. 고등학교 가면 물리적으로 네.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는 고등학교 가면 결국 떨어져요. 그러니까 문해력이라는 건 학습에 있어서 야구 선수한테 웨이트 트레이닝하고 비슷한 거예요. 특히나 이제 시즌 중에는 웨이트 트레이닝 꾸준히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근력과 체력이 있어야 네. 내가 갖고 있는 기술을 쓸 수가 있잖아요. 기술을 연마할 수도 있고 내 근력이 없으면 아무리 공을 잘 맞춰도 홈런을 못 만드는 것처럼 공부에서 그 근력 같은 역할을 하는 게 문해력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우리는 초등 영유아 때 책을 제일 많이 읽어줘. 많이 읽죠. 초등 1, 2학년 때 실제로 스스로 읽기를 제일 많이 해요. 근데 이때는 독서 교육에서 어떤 때냐면 독서 맹하기, 독서 준비기, 네. 본격 독서기가 아니에요. 아. 이때는 문해력 측정조차 하지 않을 때예요. 않을 때인데 이때는 아주 높은 텐션으로 끌어올렸다가 본격 독서기가 초3이거든요. 네. 초3부터 떨어지기 시작해요. 급격하게. 실제로 이제 문해력이 폭발하는 시기가 빠르게 보면 초4, 보통은 초5, 6, 중1 이때란 말이에요. 그때 이제 책을 안 놔버려요. 네. 그러니까 실컷 읽어주고 실컷 스스로 읽게 해놓고 정작 문해력을 가파르게 끌어올려야 될 시기에 책을 놔버리는. 이러니까 평균 문해력이 스마트폰하고 물리면서 이게 쫙 뒤로 당겨지는 거거든요. 독서를 막 달려들어서 많이 하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청소년 기준으로 치면은 2주에 한 권. 그 청소년 소설 초등 고학년 기준으로는 1주에 한 권. 요렇게만 읽어도, 이것도 심지어 중학생의 경우는 시험 기간 한 달 제외. 그땐 책 안 읽고. 이 정도만 지켜주시잖아요. 책을 제대로 읽기만 하면. 문해력의 관점에서 보면 굉장한 우위를 점할 수 있어요. 이것만으로도. 이걸 왜 안 하냐고. 네. 2주에 한 권 읽는데 평균으로 일주일에 3시간이면 되고, 심지어 2주 내내 안 읽다가 2주 마지막 토일 이틀 3시간 3시간 이렇게 읽어서 한 권 읽어도 되거든요. 이것만 해줘도 문해력이 선순환으로 돌 수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새롭게 한 것 같지만 이 책 때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이 책 때부터. 네. 우리가 독서지도 한다 그러면 막 달려들어서 막 만사를 제치고 네, 막 책만 맞아요. 읽히고 막 이렇게 생각하세요. 야구 선수가 스윙 훈련 안 하고 피칭 훈련 안 하고 웨이트 트레이닝만 하면 그 보디빌더죠, 그게. 근데 기본적으로 공부를 잘 하려면 근력은 필요한 것이고, 그 근력 키우려면 책 읽어야 돼요. 근데 이 책 읽으실 때 너무 힘을 많이 빼시면 안 돼요. 그냥 2주에 한 권만 읽어도 제가 봤을 때 상위 5% 안에는 넉넉히 들어요. 학습에 필요한 문해력 관점에서 보면 그걸로 충분하고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왜 자꾸 이거를 공부냐 독서냐 양자택일의 문제, 이렇게 이제 접근하지 마시고 기본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야 된다.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게 고등학생들 중에 상위 1% 정도 되는 독서량이 1년에 11권 보거든요. 일주일로 치면 1시간이 안 돼요. 그게 상위 1%예요. 왜 수능 만점자들이 저는 독서가 도움이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면은 부모님들이 막 교과 연계 독서 이런 거 생각하시는데 그게 소설 읽은 거예요. 걔들 한번 들여다보세요. 인터뷰 보면 그냥 다 소설 읽은 네. 거거든요. 근데 심지어 많이 읽지도 않았어요. 독서만큼 시간이 안 드는 게 없어요. 어떤 문화생활을 일주일에 한 3시간 정도에서 상위 1% 안에 들 수 있는 그런 문화생활 어디 있어요? 그 효율적인 면에서 정말 가성비가 그러니까요. 최고네요. 이제 읽는 양이 적어지면 한 달에 한 권 정도 읽는데, 그러면 그 한 권을 뭘 읽어야 되냐? 이게 부모님들이 이제 많은 오해를 하시는 게, 이왕 읽는 책, 네. 도움이 되는 책을 읽어야 된다. 맞아. 그 도움이 되는 책이 도움이 안 돼요. 독서 이런 것도. 예. 그리고 도움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 애가 내년부터 한국사를 배우는데 지금부터 한국사를 읽으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내가 관심이 없고, 내가 재미가 없는데 그걸 줘. 그걸 근데 읽으래. 특히나 이제 초등 고학년 중학생 되면 나 지금 공부할 것도 많은데. 독서는 공부인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 또 어떤 식으로 하냐면 쉬는 시간에 읽어. 아, 예. 아니 이거 내가 보기에는 이게 무슨 얘기냐면 2주 만에 교과서 한 권 읽으라는 얘기예요. 애 입장에서 보면 이건 진짜 콧방귀에 나오는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 꾸역꾸역 읽었다고 해보자고. 뭐가 남냐면 정말 양호한 상태일 때 키워드 몇 개가 남아요. 유아도 해본, 이성계, 네. 뭐 이런 게 남아요. 그것조차도 한 보름 정도 지나면 희미해집니다. 차라리 다큐멘터리를 보는 게 그쪽으로 효과가 훨씬 좋아요. 독서 효과라는 거는 핵심은 학습에 끼치는 영향의 핵심 문해력이에요. 문해력은 어디에서 오냐면 글을 읽고 이해하는 강도에서 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 강도는 어디서 오냐? 재미있는 책에서 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재미있는 책 읽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건데 실제로 교육 현장에서 문해력 제일 높은 친구가 어떤 아이들이냐면 자기가 좋아하는 책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2번, 3번 읽고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문해력이 최상급이 나오거든요. 몰입할 수 있는 책을 읽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전 단계의 독서 지도가 실패해 있잖아요. 아이가 자기가 어떤 책에 몰입할 수 있는지 모른다는 게 이게 출발점이 없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 아이들이 대부분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미 전 단계에 잘 안 돼서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아이들이 독서를 시작한다고 하면 어떻게 처음에 좀 입문하고 흥미를 가지게 할지. 이게 2개 나눠서 냈잖아요. 네. 나눠서 낸 이유가 이때는 독서 문화를 만들 때 최상위를 목표로 가는 거예요. 아, 우리 애를 책 좋아하는 애를 만들려면 이렇게 지도하시면 돼요를 담아놓은 거예요. 네. 아니, 이게 여러 변수가 있잖아요. 되는 애가 있고 안 되는 애가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럼 안 됐을 때, 실패했을 때,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때는 이렇게 하셔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더 근본적인 방법이고, 이거는 일종의 응급처치, 돌아가는 방법이에요. 이 책의 전제는 초등 고학년, 청소년이 되면 아이들 책을 안 읽는다는 전제에서 쓰여진 책이에요. 사실 초등, 중학생이다. 책 안 읽는 게 기본값입니다. 그럼 접근을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이게 야구 선수의 웨이트 트레이닝이라는 걸 애가 이해하는 거예요. 재밌는 책 읽는 것이 너에겐 웨이트 트레이닝이야. 이 관점으로 일주일에 최소 3시간, 5시간 잡으면 3시간 읽게 되거든요. 예. 일주일에 5시간, 시험기간 한 달 제외 일주일 5시간은 무조건 책을 읽는 거야. 합의를 보고 나서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첫 책이에요. 내 아이가 중1이에요. 그동안 책 안 읽었던 애한테 청소년 소설을 줘. 그러면 이 아이한테 이 책은 너무 길고 너무 힘든 책이에요. 네. 첫 책이 힘들다. 바로 다시 실패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요. 아이의 이제 저항이 더 극렬해지고. 그래서 출발을 어디서 잡으셔야 되냐면 2단계 아래에서. 중학생이면 초사책. 초사책 중에 재밌는 거 많거든요. 여기 보면 뭐 찰리와 초콜릿 공장, 롯데와 루이제. 네. 그런 걸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냥 주면 안 읽어요. 초반에 뭘 하셔야 되냐면 확인하는 절차를 좀 거치셔야 돼요. 이것도 아이하고 합의를 하셔야 돼요. 뭘 하면 제일 좋냐면 그냥 얘기를 들어주는 거예요. 야, 이번에 읽은 책 무슨 내용이야? 얘기 내가 안 읽었더라도 다 들어보세요. 들을 때 멍하게 듣지 마시고 이 아이의 얘기를 귀 기울여서 듣다 보면은 이 이야기가 맥락에 맞는 이야기인지 이걸 판단할 수 있거든요. 그럼 물어보세요. 잠깐만 있어봐. 갑자기 뭔 소리야? 하면 내가 그거 빠뜨렸구나. 15분 이상 앞뒤가 맞게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럼 잘 읽은 거예요. 그럼 그 책 한 권으로 문해력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 해서 2단계 낮은 책을 한 4권 정도 4권 다 잘 설명해. 그러면 그 다음에 한 단계 올리면 돼요. 초등 5, 6학년째.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초사가 초사책 읽고 초 5, 6책을 올리면 안 돼요. 보통 2단계 낮으면 국어 성적이 눌려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요거 루틴을 딱 하잖아요. 국어 성적이 바로 올라와요. 바로. 이걸 왜 하나요? 네. 요즘에 뗄래야 뗄 수가 없잖아요, 아이들. 스마트폰에 관한 견해가 궁금해요. 이거는 제가 현장에 있었던 사람의 입장에서는 네. 부모님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스마트폰을 최대한 안 주셔야 되고요. 초등 고학년 때 반짝반짝 빛나던 애들 중에 고등학교 가서 이게 이렇게 되는 친구들이 진짜 많아요. 다 스마트폰입니다. 저는 독서교육 전문가지만 독서교육보다 더 중요한 게 스마트폰 통제라고 생각해요. 이게 돼야 그 다음이 있어요. 그 독서, 교육, 공부, 내 인생에 대한 고민, 이거는 그 다음이에요. 이게 스마트폰은 일종의 아이가 살고 있는 정신적 생태계 같은 거예요. 생태계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책을 읽히고 공부, 이게 안 돼요. 네. 안 되게 돼 있어요. 옛날부터 이렇게 얘기하고 다녔는데 이제 이걸로 욕을 많이 먹었어요. 현실적으로 말이 되냐. 그리고 학습 만화도 제가 참 욕먹는 포인트였는데 근데 지금도 생각이 다르지 않거든요. 똑같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현장에서 봤어요, 그냥. 저는 스마트폰이 없던 시기에 강사 생활을 시작해서 시작하고 1년 뒤에 스마트폰이 아이들이 조금씩 갖게 되고 이게 보편화되고 다 갖게 되고 이 과정을 그대로 거쳤던 그 시기의 강사였단 말이에요. 제가 그걸 보고 야, 스마트폰은 인류의 적이다.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스마트폰이 아이들에게 끼치는 악영향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학습 만화 스마트폰 2개를 타겟팅을 하지만 학습 만화는요 스마트폰에 비하면 애교예요. 애교예요. 예. 그럼 스마트폰을 현실적으로 그럼 어떡하냐 이게 고민이신 거잖아요. 사실 되게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자, 일단은 아이가 영유하잖아요. 그러면 가끔 물어볼 거예요. 엄마, 난 언제 스마트폰 사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네 인생에 스마트폰은 없어.
뒤에 사줄 때 사주더라도 칼로 무 자르듯이 단호하게 처음에 이렇게 얘기해 놓잖아요. 그러면 초등 1학년 가면 반의 친구 다 스마트폰 있단 있어요.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안 잘라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딴 애 다 있는데 왜 나는 없어? 억울해요. 화가 나. 그래서 와서 극렬하게 항의를 합니다. 근데 이게 쳐놓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다 있네? 나는 안 되겠지? 이렇게 이미 져서 와요. 이미 심리적으로 진 상태로 와서 막 저항하는 게 아니고 엄마 나 스마트폰 나도 사줘 이렇게 약간 부탁하는 식으로 나온단 네. 말이에요. 그때 다시 쳐주시면 돼요. 네 인생에 스마트폰 없다고. 이렇게 하면은 초등학교까지 가요. 3년 단위로 하찮은 저항을 하는데 그때 뭐 학교 친구들 연락 그때 근데 아빠 태블릿 써? 하루에 30분은 태블릿으로 네 메시지 확인해? 이렇게 해서 3년 단위로 저항을 하다 보면 이제 중2 되면 아이 사춘기가 오면서 그럴 때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냐. 이때 빌 게이츠 전략으로 전환하시면 돼요. 스마트폰을 사주되 사용 철칙을 정하는 거예요. 빌 게이츠가 자녀가 14세가 됐을 때 스마트폰 준다는 게 네 마음대로 써가 아니에요. 아침에 학교 갈 때 줍니다. 네. 자, 너의 스마트폰이 여기 있다. 가서 이제 학교 가면 다시 반납하겠죠, 학교에다가. 반납을 하고 학교 끝나면 그걸 받아서 나 어디야 하고 집에 와요. 저녁 먹기 전에 내놔. 다시 반납 받아요. 네. 그 다음날 다시 받아가는 거예요. 이 스마트폰 갖고 있으면 이게 왜 맹점이 되냐면 아이들이 11시에 뭐 피곤해 자러 들어갈게 안 잡니다 여러분. 안 자요. 이거는 우리를 봐도 아시죠? 주무세요. 침대 들어간다고 주무세요. 스마트폰 붙들고 한 2-3시간 있다가 주무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들도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애들이라고 무슨 내일 공부해야 되니까 못하죠. 이런 식의 전략.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걸 하려면 뭐가 중요하냐면 아이와의 관계가 되게 중요해요. 부모하고 아이가 척을 지어버리면 애들이 이거 가지고 이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우리가 이제 집중력이라고 하면 책상에 딱 앉아서 집중 시작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게 집중력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집중력이 높다는 건 그 사고의 맥락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 스마트폰 갖고 있는 친구가 생각해 보자고요. 네. 아침에 일어나요. 학교 가면 스마트폰 하다가 수업 시간에서 공부를 해. 네. 근데 갑자기 스마트폰 하다가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사람이 멍해져요. 또 틈틈이 계속 스마트폰을 하다가 저녁에 홍공 시간이 됐어. 그럼 스마트폰 계속 하다가 딱 앉으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쇼폼으로 맥락이 잡혀있다 갑자기 공부하는 공간에 오게 돼요. 이러면 이제 사람이 멀뚱멀뚱해지거든요. 그러면 뭐부터 해야 되지? 이렇게 돼버려요. 네. 내 맥락은 쇼폼이었기 때문에 이게 옆에 있으면서 야 원래 가던 맥락으로 가. 이 계속 온단 말이에요. 아이들이 공부할 때 보면 스마트폰 옆에 놔두고 막 카톡 보고 막 이렇게 하는 이유가 사실은 공부하는 공간에 앉아있지만 나의 사고 맥락은 여기가 있는 거예요. 집중력이라는 건 그 전 단계 사고 맥락의 결과물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공부를 집중력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때야 되냐면 어떤 아이가 아침에 일어나요. 학교에 가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오늘 내가 공부할 게 뭐지? 맞다. 오늘 내가 그거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요청하면 있으면 시간을 영어 단어를 따로 외울 시간이 없으니까 그건 점심 먹고 그 시간에 외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네. 자, 이 사고 맥락이 계속 가죠.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건 하루치의 사고 맥락이지만 길게 놓고 보면 공부를 왜 해야 하는지부터 내가 공부하는 게 내 인생에 뭐가 필요한지부터 이게 다 사고 맥락이에요 사실은. 그러면 나는 뭘 하고 싶은데 내 인생의 공부는 이런 의미가 있고 이 사고 맥락이 깔려있는 상태에서 이런 애가 책상에 딱 앉으면 이미 할 게 정해져 있고 이걸 할 수 있는 마인드셋이 끝나 있는 상태고 앉으면 바로 집중하는 거예요. 그 옆에서 보면 야 쟤는 집중력이 좋고 넌 쟤 좀 봐봐. 너 스마트폰 할 때 하더라도 공부할 때 저렇게 집중하는 거야. 그게 안 된다고. 그 친구한테도 만약에 스마트폰 주고 평소에 그렇게 하면 쉬어. 앉았을 때 집중하면 돼. 집중 못해요. 이게 집중력의 기본 메커니즘이거든요. 집중력이라는 건 그 전에 딴짓을 하다가 갑자기 그런 건 없습니다. 독서 지도 전체를 놓고 봤을 때요. 황금기가 언제냐면 중학기예요. 중학생. 우리가 이제 흔히 초등학생이 황금기라고 생각하시기 쉽지만 문해력 관점에서 보면 초등 중학년까지의 독서는 워밍업 정도예요. 초3, 4까지는. 그리고 실제로 문해력이 학습에 절실히 필요해지는 시기가 언제냐면 중2, 3 고등학교예요. 사실은 고등학교가 더 세게 나오거든요. 독서 효과들. 근데 왜 중학생이 황금기이냐면 중3 졸업 겨울방학에 네이버에서 수능 이렇게 쳐보세요. 그러면 기출문제 쫙 나오죠. 그 국어 영역을 다운받아요. 거기 보면 한문 나와 있는 문제, 지문이 있어요. 그걸 빨간펜 다 거. 그 시, 그거요. 시 지문 관련된 문제. 그러면 31문제 남아요. 고등교과와 상관없는 순수한 이제 문해력을 측정하는 문제가 남거든요. 그거를 아이한테 주고
시간 제한은 아이가 수능 준비를 하면서 맞춰 나가는 거기 때문에 시간 제한을 주시면 안 돼요. 중간에 잠깐 쉬었다 해도 되니까 이걸 한번 풀어보자. 그래서 아이가 막 풀었어요. 그래서 채점을 해봤더니 70점이 넘었어. 이러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성적이 안 떨어져요. 그게 목표치, 고등교과를 공부할 수 있는 최소 문해력이 뭐냐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방식으로 해서 그 남은 30문제, 31문제를 100점으로 맞춰가지고 채점을 했을 때 70점이 넘잖아요? 그럼 고등교과 충분히 공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평균은 어디서 형성되냐면 40점 정도에서 형성이 돼요. 네. 바꿔서 얘기하면은 우리 애가 특별히 책을 안 읽고 막 중학교 공부할 때도 국어를 막 특별히 더 좋아하고 이런 게 아니라면 40점대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틀림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고등학교 올라가서 공부를 할 수 없는 지경에 빠지는 거는 100%예요. 이거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문해력이 높은데 공부를 못 할 수는 있어요. 높아도 안 하면 못 하는 거니까. 근데 문해력이 낮은데 공부를 잘 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예를 들어서 지금 전교 10등, 중학교 때 10등에 들어. 이런 성적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이걸 했는데 점수가 낮으면 70점 이하, 뭐 40점, 50점 이렇게 나오면 고등학교 올라가면 이거 100%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럼 목표가 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중3 겨울방학이 됐을 때 70점이 넘는 애로 만들면 된다. 그러면 요 70점이 넘는 거에 대한 독서량이 어느 정도냐 하면 요 책에 나오는데 한 20권 정도예요. 20권. 근데 어떤 책 20권? 청소년 소설 20권. 근데 그냥 20권을 쭉 읽으면 그렇게 되느냐? 그건 아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책을 읽고 나서 15분간 책의 내용을 막힘없이 얘기할 수 있을 정도 책을 읽어낸다는 전제하에 20권을 읽어내면은 점수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제가 초등 단계 때 책 좋아하는 애들 있죠. 걔들이 초등 5, 6학년 때 이미 도달하는 지점이에요, 여기가. 그런 애들 테스트 해보면 다 여기서 나와요. 이거를 중3 겨울방학 때까지 요 단계까지만 끌어올려 놓으면 문해력으로 놓고 보면 상위 10%거든요. 중학교 때는 문제가 이제 뭐냐 하면 그 전 단계의 독서 지도가 중요한 이유가 20권을 이 밀도로 읽게 만들기 힘들어요. 책을 싫어, 얘들은. 그러면 내가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쉬운 책인데도 그걸 제대로 안 읽어요. 이런 이제 또 문제가 있단 말이죠. 사실 제가 서점을 낸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럴 때 제일 좋은 방법이 독서 퀴즈를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서점에서 이제 그런 책들, 연령대별로 재밌는 책을 따로 큐레이션을 해서 독서 퀴즈를 이 사은품으로 드리는 이런 책꾸러미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구매를 하시면 독서 퀴즈는 만점이 기준이에요. 정독에서 재미있게 읽었으면 누구나 맞출 수밖에 없는 핵심 맥락만 물어보거든요. 네. 이걸 이제 한번 해보시면 아이의 이제 독서 수준도 알 수 있는데 중학교 때는 이미 너 책 재밌게 이건 물 건너갔어. 이런 식으로 읽고 확인하고 만약에 우리 애가 이미 중3이야.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야 돼. 시간이 없어요. 시간 없어 이제. 그럼 어떡해. 혹은 이미 고등학생이야. 네. 이럴 때도 똑같습니다. 방학 같은 때를 이용해서 압축적으로 하셔야 돼요. 제가 이 서점을 열고 나서 아주 오래전 제자가 찾아와. 처음 못 알아봤어요. 선생님 저 누구예요? 누구? 그냥 중3 때 저한테 잠깐 수업을 듣다가 그만두고 자사고를 간 친구였는데 자기가 중학교 때 워낙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너 이렇게 책 안 읽, 이 문해력 지금 이 상태면 고등학교 가면서 떨어져. 너 지금 잘한다고 오만 떨지 말고 선생님이 책 읽으라 할 때 읽어. 네. 많이 읽으라는 것도 아니고 수업책만 읽어와. 팔을 안 듣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부모님한테 못 가르치겠다 그랬어요. 애가 책을 하다가 좀 유야무야 돼서 실제로 그만뒀어요. 그만두고 그때 다시 본 거야. 6년 만에. 여기 열고 얼마 안 있어 찾아와가지고 삼수생이 됐더라고요. 근데 걔가 중3 때는 목표가 서울대였어요. 그만큼 실제로 공부도 잘했고. 네. 근데 아니나 다를까 자사고 가서 내시를 말아먹은 거예요. 그때 올 때 이 책 들고 왔어요, 저한테. 와. 쌤 유명해지셨대 이러면서 이거 들고 와가지고 자기 이거 읽어봤다는 거예요. 하도 여러 번 실패를 거듭하니까 안 되니까 내 생각이 난 거예요. 자기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 책 싫어하는 녀석이 이거 읽고 와가지고 저보고 쌤 그때 6월이었거든요. 네. 뭐 얼마 안 남았을 때잖아요. 6월 삼수생이 예, 쌤 수능 아무래도 안 나오고 특히 국어 영역이 미쳐버리겠다. 어떻게 하면 되냐. 그래서 책 읽어 이 새끼야. 책 읽어. 네. 제가 어떤 걸 짜줬냐면 청소년 소설 10권을 리스트를 줬어요. 그리고 어떻게 읽을지를 얘기를 해줬어요. 뭐 대단한 방법은 아니고 같은 책을 2번 읽어라. 그리고 읽고 나면 앞에 5문단을 필사해라. 이게 다였어요. 근데 제가 얘가 책 싫어하는 걸 아니까 사실 그거보다 더 빡세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네. 그냥 현실적으로 얘가 마음 먹었을 때 할 수 있는 정도가 뭘까 생각했다가 10권 해준 거야. 솔직히 해주면서 그 생각했어. 뭘 읽겠어 네가. 그게 수능이 끝나고 12월 말 1월 돼서 찾아왔어요. 쌤 저 인서울 했어요. 와서 한다는 소리가 진작 읽을 걸 그래. 정말
이 친구가 공부 학습량이 적거나 네. 학습 스킬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거든요. 얘는 중학교 때까지 최상이고 진짜 똘똘한 친구였어요. 기억력도 되게 좋고 영리하고 수학. 근데 문해력 딸리면 안 된다고요. 그런 애조차도. 그러면 이걸 끌어올리는데 이거를 메꾸는데 드는 양이라는 게 대단치 않고 이 친구는 근데 그건 있죠. 10권만 읽으면 되겠네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실 건 아닌 게 얘는 진짜 2번씩 읽은 거예요. 그게 됐다는 거는. 왜냐하면 얘는 발등에 불 떨어졌잖아요. 네. 이래 해보고 저래 해봤는데 2번 실패했고 이제 3번째 실패를 앞두고 있잖아요. 이러니까 이제 도갓줄 잡는 심정으로 제가 얘기한 거를 코지것대로 다 한 거예요. 네. 본인의 그 간절함이 그쵸. 있었으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제 된 거예요. 이런 사례를 수십 번 경험을 했는데 발등에 불 떨어진 애들 이게 돼요. 근데 왜 발등에 불 떨어져서 그걸 하냐. 네. 결과적으로는 이 친구 중학생 때 기준으로 생각하면 실패죠. 서울대 꿈꿨던 애가 그냥 인서울 정도 하고 만 거니까. 근데 그런 건 있어요. 그거 안 했잖아요. 그럼 인서울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문해력이 떨어졌던 그렇죠. 거네요. 이게 문해력을 끌어올리는데 막 시간이 많이 들 것 같고 대단한 것 같지만 이미 하드웨어는 준비되어 있는데 읽고 이해하는 훈련이 부족해서 이게 막혀 있는 것일 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 연령대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거는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주일에 3시간 얘기하는 거예요. 네. 3시간이면 충분하다고 얘기하는 게 이 정도만 읽어도 시중에 학습 전문가님들이 영어 공부 이렇게 네. 하고 수학 공부 다 맞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걸 하려면 문해력이 있어요. 네. 실제로 저희 여기 오는 단골 손님한테 있었던 일인데 이분이 그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이제 제 얘기를 오해하시고 공부를 하나도 안 시키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독서만 하면 뭐가 될 줄 알고. 그러니까 그 얘기가 아닌데 이 친구도 이제 수학을 하나도 안 한 거예요. 영어 수학을. 그 중학교 1학년 1학기 지나고 이제 2학기 자율학기 끝나고 했는데 수학이 40점 나온 거예요. 근데 국어는 그래도 책 읽으라니까 좀 하고 막 이런 게 있는데 40점 나온 거예요. 자유롭게 읽히는 장점이 있지만 자유롭게만 읽히면 부모님이 체크가 안 되는 지점이 있어요. 네. 얘가 제대로 읽고 있는 건가? 이거 주기적으로 한 번씩. 그래서 제가 방학 때 저희 서점에서 독서 퀴즈 세트를 네. 내는 이유가 그걸로 이제 게임 하듯이 한번 체크해 보시라고. 부모님한테 이제 독서 퀴즈 세트 얘기해 주면서 12권을 자기 연령대 걸 하게 해봐라. 책을 읽으면 문해력이 올라온다는 것이지 공부를 안 해도 성적이 나온다는 뜻은 아니에요. 네. 자동차 성능이 아무리 좋아도 엑셀을 안 밟으면 차는 안 나가는 거다. 네. 그래서 학원을 등록을 했어요. 이거 미치게 학원을. 40점 받고 네. 수학학원 등록하고 다시 시험 쳤어요. 예. 100점 나왔어요. 그래서 이 수학학원이 대박이 났어요. 오. 어떤 애가 그 학원 가서 영어 100점 나왔대. 근데 우리 애는 왜 안 나오지? 물론 공부에는 학습 의지, 기질 이런 것도 들어가요. 필요해요. 근데 거기에 이제 필수로 들어간 게 문해력. 문해력이 있는데 내 성취 또 올려야겠다 의지가 있는데 학원을 보내자는 건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의지는 있는데 문해력이 없잖아요. 네. 안 올라가요. 문해력이 낮다는 거는 선행학습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문해력이 초사 수준인데 중1 공부를 한다. 네. 초사가 중1 수학을 선행하는 거예요. 이게 반대로 하면 선행을 성공하는 것도 똑같아요. 네. 같은 선행 학원을 보냈는데 어떤 애는 그 효과를 봐서 명문대를 가. 네. 어떤 애는 선행 백날 소용없더라. 네. 그게 무슨 차이냐면 예를 들어서 중2짜리인데 문해력이 고1이야. 이러면 고1까지 선행이 가는 거야. 근데 중2인데 문해력이 초 4, 5야. 이러면 이미 선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선행 공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네. 여기서 더 선행을 해요. 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문해력만큼 선행할 수 있어요. 너무 당연하잖아요, 사실. 네. 선행을 하려면 그 정도 논리 수준을 다룰 수 있는 사고의 힘이 있어야 돼. 어떤 애는 오르고 어떤 애는 안 오르는 이유는 다른 거, 의지 다 비슷하다고 놓고 네. 본다면 결국 문해력이죠. 문해력을 확보하지 않고 선행을 보내는 것도 이거는 무의미한 일인 거예요. 네. 그렇죠. 완전하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 오해가 완전히 깨진 것 같아요. 그리고 시청하시는 분들도 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방법을 찾으셨을 것 같은데요. 더 디테일한 이야기는 또 이 다시 공부머리 독서법 초등 고학년에서 청소년 편 네. 네, 모두 담겨 있죠. 예, 예. 정말 유익한 책이 될 것 같고요. 이제 시작됐어요. 그렇죠. 할 것도 아니고 이미 시작이 예, 시작됐고 이미 빠르게 재편되고 있고 이 재편은 5년 정도 지나면 거의 완성 단계에 접어들 것이고 이제 뉴욕에 자율주행 택시가 상용으로 돌아다니고 있고 서울도 지금 자율주행 택시 도입한다고 하잖아요. 실시간으로 현대자동차의 숙련 노동자들, 기술자분들 로봇이 대체하는 이런 시대가 실제로 벌어지고 있어요. 근데 모든 교육 전문가들, 인지과학자들, 사회과학자들이 결국에는 독서로 돌아가는 것만이 답이다. 심지어 읽는 것이 권력이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한단 말이에요. 문해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라도 독서를 하셔야 돼요. 제가 사실 방송에 나와서 이야기책 독서 중요하다, 이야기책 많이 읽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이야기책을 좋아하는 줄 아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저는 혼자 놔두잖아요. 비문학만 주야장창 읽는 비문학 독서가예요. 과학 되게 좋아하고요. 천체 물리학, 지리학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근데 제가 왜 자꾸 이야기책 얘기를 하냐면 독서를 한다는 건요. 생각을 다루는 얘기예요. 맥락이 있는 언어의 집합체. 책이라는 건 결국에 사물화된 생각이거든요. 네. 근데 이 생각을 다루는 힘, 그 출발점이 어디냐면 그게 이야기예요. 수많은 구전되어 오는 것 중에 가장 첫 번, 1번이 신화겠어요. 인간의 사고 구조의 출발점이 이야기고, 이거 글로벌 리더들도 그렇고 어린 시절 독서 봐보세요. 다 이야기책 독서 기반에 깔려 있어요. 네. 이야기라는 사고 체계를 충분히 다루게 됐을 때 그 다음 사고, 그 다음 사고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토대를 갖고 있는 아이가 지식 도서도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구조로 돼 있는 거라서 국어를 좀 못하는 친구라고 하면은 다음 학기, 다음 시험, 중간고사 끝나고 독서 시작하잖아요. 그럼 기말고사 때 국어 성적 앞자리 바뀐다니까요.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꼭 확인해 보시고 네. 댓글 좀 남겨주세요. 아, 이거는 저는 많이 해봤단 말이에요. 옆에서 네. 많이 해봤는데 댓글 좀 남겨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이런 식으로 접근하셔서 앞에 한 발 한 발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 돌아보면 아주 먼 곳까지 가 있는 우리 아이와 여러분들을 만나시게 될 거예요. 부모님 같이 읽으시고, 이 서점에서 줌 독서 모임 합니다. 성인분들. 네, 그 소개도 해주시면 좋을 것 예, 같아요. 줌 독서 모임 하는데 거기 청소년 소설 독서 모임이 있어요. 그게 청소년들도 들어오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긴 하지만 책을 본격적으로 한번 읽어보겠다 했을 때, 제가 아까 이야기책 12권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12권 읽으시고 나가서 원하시는 책 읽으시면 탄탄한 땅을 다지실 수 있어요. 비용도 별로 비싸지 않으니까. 네. 저하고 같이 책도 읽으시고 이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책으로 출연을 하셨지만 깊이 있고 도움되는 말씀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